사랑과 성윤리 단원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1번, 12번 학습지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자, 먼저 수능 기본 문제 1번부터 같이 볼게요. 1번, 그림의 강연자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제시문 보면서 추측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각자의 통합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입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준다고 하는 행위는 활동성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사랑이란 능동적 활동이고 바로 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에리 프롬이다. 그쵸? 프롬이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 프롬의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자.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프롬이 말했던 진정한 사랑의 요소 중에 존경에 대한 이야기다. 그쵸? 그럼 바로 정답이 나왔네. 1번이 정답이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사랑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2번 틀렸고 3번 사랑은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또는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따르는 게 또 사랑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랑은 자신과 상대방이 전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전적으로 X 쳐볼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시문에서 첫 번째 줄 한번 봐봐.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해준다. 하나가 되게 하면서도 여기 한번 가로쳐 볼게요.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각자의 통합성을 유지하게 한다.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각자의 특성, 여전히 둘로서 남게 하는 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프롬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5번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극적 관심을 갖는 수동적 활동이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사상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어진, 인한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인 나와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안 하게 하는 거 이거 인의 실천 방법 중에 서에 관한 이야기다. 그쵸? 그래서 인 강조하고 있는 이 사상은 유교라고 할 수 있겠네. 가는 유교 사상. 자 그럼 기억 한번 같이 보자. 기억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기억은 같은 어버이에게서 태어난 기운이 같으며 동기라고 되어 있네. 그 다음에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 수족지의 나와 있다. 그쵸? 우리 가족 간의 윤리할 때 배웠지. 수족지, 동기간 이거 바로 기억이 들어갈 말은 형제 자매겠네. 형제 자매. 자 그러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유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장 적절한 설명을 골라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먼저 볼게.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인간관계이다. 얘들아 가정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부부겠다. 맞죠? 부부 다음이 부자고 그 다음에 부자 다음에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가정 내에서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수평적 관계도 나타나고 수직적인 관계도 나타난다 라고 했었다. 그쵸? 그래서 아니라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 플러스가 되는 게 맞겠죠. 수평적 플러스 수직적인 관계이다. 그 다음에 3번 상호 간에 정조를 지켜야 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정조라고 하는 윤리가 강조되는 사이는 바로 부부 사이였다. 그쵸? 그럼 이것도 부부에 대한 설명. 네, 4번 상호 간의 자애와 효의 실천이 중시되는 관계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호혜적 윤리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부자 간에 적용되는 선지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5번 장유 유사의 도리를 실천해야 되는 천륜의 관계이다. 맞아. 형제 자매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기 때문에 장유 유사의 도리를 실천해야 되고 천륜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이다. 그쵸? 그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도리 천륜의 관계 맞는 설명이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보자.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제시문 선생님이 학습지에 그대로 실어놨던 내용이다. 맞죠? 마지막 붓줄 한번 봐볼까?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서 만들어진다.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의 여성성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그거에 따를 것을 강조하면 성차별이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은 바로 제2의 성이라는 책을 썼던 보부아르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보부아르.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 1번. 보부아르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과 달리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존재이다. 아니다. 가능한 존재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율적 선택의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보부아르가 하고자 하는 말이었다.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3번.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는 걸 미덕으로 삼아야 된다.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4번.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한다라고 생각하더나 보부아르는 아니다. 여성은 이뤄야 된다. 남성은 이뤄야 된다. 이거 사회 문화적으로 규정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여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하나 적어볼까? 이렇게 화살표에서 여성성과 남성성은 사회 또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보부아르는 보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여성의 성 정체성은 학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보부아르의 입장으로 옳겠다. 그쵸?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정답은 2번입니다. 4번.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라. 이건 성상품화에 대한 갑을의 입장을 한번 비교한 거네. 그쵸? 1번, 갑부터 볼게요. 성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 상품 판매를 위해 성적 매력을 이용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허용돼야 된다.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로쳐 놓을게. 성상품화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자, 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상품화는 인격적 가치를 지니는 성을 상품으로 대상화해서 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여기에 가로치고 또한 사람의 평가 기준을 외모에만 둠으로써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기 때문에 성상품화를 허용할 수 없다. 성상품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 갑에 따르면 개인의 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가 중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성의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 갑의 입장 맞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갑은 개인의 성적 매력을 활용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본다. 정확히 갑에 대한 설명이네. 그 다음 3번. 을은 성상품화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을 도구화한다 라고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 맞죠? 이것도 맞는 설명. 그 다음에 4번. 을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지 말고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 이것도 을에 대한 설명으로 맞네.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갑과 을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초한 성상품화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성상품화에 대해서 허용될 수 없다라고 을은 보고 있죠. 그러면 을은 빼줘야 되겠다. 그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문제 상황 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적 행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외부의 부당한 압력, 타인의 강요 없이 스스로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신의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자신의 성적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가진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네. 얘들아, 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이것을 남용해서 타인의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그게 문제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단 여기서부터 한번 가로쳐 볼게. 나의 성적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인이 가진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바로 이걸 해악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쵸? 해악금지의 원칙을 지키는 한계 내에서 나의 성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 자, 그럼 문제 상황 한번 볼게. A는 자신이 좋아하는 B가 만남을 거부하자 B를 스토킹하면서 수시로 괴롭히고 있다. 얘들아, 문제 상황 속 A는 자신의 성의 자기결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왜냐면 타인의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
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언.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성의 자기결정권을 항상 존중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얘들아, 자신이 아닌이 틀렸다, 맞죠? 자신과 플러스 상대방의 성의 자기결정권을 같이 존중해야 된다, 그치? 그다음에 2번, 남성과 여성의 성의 자기결정권이 지닌 가치는 서로 다름을 명심하세요. 성의 자기결정권이 여성이라고 남성이라고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쵸? 다름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얘들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악 금지의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 그다음에 4번,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선 안 됨을 명심하세요. 해악 금지의 원칙을 지키세요. 이게 적절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다음에 5번, 상대방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판단이 성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의 중요함을 명심하세요. 얘들아, 상대방의 판단 또한 고려해야 된다, 맞죠? 플러스가 돼야 되겠네. 상대방의 판단, 자신의 판단 이런 걸 모두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정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6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6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들어갈까 한번 찾아보자.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다.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이라는 사회적 승인을 거쳐서 출산과 관련해서 행하는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성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데 기여해야 되기 때문이다. 얘들아, 여기까지 읽으니까 이 사람 성과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보수주의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랑이 동반된 성적 관계는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기억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과에 동그라미 칠게. 자, 얘들아, 이거 보니까 이때 나는 보수주의자다, 그쵸? 그리고 이때 어떤 사람들은 중도주의자제. 그러면 지금 보수주의자가 중도주의자에게 하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 너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어. 그럼 기억에 들어갈 말은 바로 보수주의 주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럼 그 밑에 한번 같이 보수주의의 주장 골라볼게요. 1번, 종족 부존과 무관한 성적 관계가 허용될 수 있다. 종족 부존과 무관한 성적 관계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보제. 그 다음에 2번, 부부만이 성적 관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 맞아요.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거를 중도주의자, 너희는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도주의자들은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랑이 전제된다면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적 관계 괜찮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자발적 동의만으로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는 보수주의의 입장이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얘들아, 이거 보수주의의 주장은 맞는데 이거 중도주의가 간과하고 있나? 중도주의자도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기억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거 보수주의자의 주장 맞네. 그러면 이거를 중도주의자가 간과하고 있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된다, 맞죠? 하지만 중도주의자 또한 성적 관계에서 서로의 인격적 가치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과한다고 볼 수 없다. 일단 이런 식으로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보수주의자의 주장인지 살펴보는데, 보수주의자의 주장이 아니면 날리고, 만약에 보수주의자의 주장이 맞다면 이게 중도주의자가 간과하고 있는지까지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 yes라고 대답할 질문을 골라봐라. 자, 7번에 이 사람 누군지 한번 볼게. 성은 그 자체로 쾌락을 가져다주고 쾌락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성을 사랑이나 결혼과 결부하여 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굳이 성을 사랑이나 결혼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네. 성숙한 사람들이 상호 동의하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사랑의 교감이 없어도 성적 호감과 관심만으로 성적 행위가 가능하다. 얘들아,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성인들 간의 자발적 동의만 전제된다면 그 성적 관계 괜찮다라고 보는 이 입장은 바로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럼 자유주의가 yes라고 대답할 질문을 골라보자. 자발적 동의에 의한 성적 관계는 항상 정당한 것인가? 얘들아, 자유주의자들은 동의에 바탕으로 성적 관계 괜찮다라고 보잖아.
그런데 여기서 틀린 것은 바로 항상이다. 맞죠? 항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라고 하는 도덕적 제약을 지키는 한계 내에서 동의에 따른 성적 관계 정당하다라고 본다. 그쵸? 다음에 혼 전의 성이나 혼 외의 성은 비도덕적인가?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성적 관계에서 제약이나 규제를 하는 것은 항상 잘못인가? 아니요. 자유주의자들도 성적 관계에서 도덕적 제약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불가능한가? 이거 노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성적 관계는 정당화 불가능한가? 사랑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두 사람 간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괜찮다라고 봤죠. 그 다음에 5번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자율성을 반드시 존중해야 되는가? 자유주의자들은 당연히 yes라고 대답을 하겠네.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내려가 보자. 다음이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봐라.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딜레마, 도덕적 문제에 접근할 때 남성은 권리 혹은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진리 또한 상반된다. 즉 남성은 독립의 중요성을, 여성은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두 개의 다른 도덕성에 반영되는데 독립은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친밀은 배려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배려의 윤리는 공감과 배려의 전제 조건이 이해심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남성의 기준으로 측정하면서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여성의 목소리도 반영한 배려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길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여성과 남성의 도덕적 지향성은 다르다라고 주장했던 길리건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한번 볼게. 자, 길리건에 따르면 남녀가 추구하는 도덕적 지향성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지 않다. 맞죠? 남성은 정의, 이성 이런 걸 강조한다면 여성은 배려, 공감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남성과 여성은 같은 도덕적 발달 단계를 경험한다라고 했는데 위에 제 시문에서 나와 있었죠. 여성의 도덕성 발달과 남성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네. 같으니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감정이 배제된 도덕적 판단일수록 높은 가치를 지닌다. 얘들아 이건 남성적 윤리의 관점이다. 그쵸? 여성적 윤리에서는 감정도 이렇게 감정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배제 틀렸다. 그 다음에 여성은 4번 남성보다 인간관계, 책임, 배려에 관심이 많다. 이게 바로 여성이 가지는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다. 그쵸? 그 다음에 5번 여성의 도덕 판단은 보편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얘들아 보편적 원리를 따를 것을 강조하는 것은 남성의 도덕 판단, 정의의 윤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배려 윤리에 대한 김기관의 입장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이제 수능 실전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가상대담에 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갑이 누군지 한번 보자. 선생님께서는 사랑을 기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요? 사랑은 기술이라고 말한 사람, 이 사람 프롬이겠다. 맞죠? 맞아 보자. 만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음악이나 그림, 의학과 같은 다른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기술을 익히는 것과 같이 사랑 또한 충분히 노력하고 개발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지, 리프롬은. 그러면서 사랑의 구성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진정한 사랑의 요소에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을 포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이때 갑은 바로 프롬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 프롬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걸 한번 골라보자. 1번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얘들아 상대방을 소유하는 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2번 사랑은 자신의 개성을 상대방과 교환하는 것이다. 자신의 개성을 아예 잃어버리는 것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다. 그치? 그 다음에 3번 사랑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빠지는 것이다. 빠지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다. 얘들아 희생 또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에리 프롬은 보지 않았다. 맞죠?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 이런 게 진정한 사랑일 수는 없다.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고통을 감수하면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 그
그다음에 5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활동이며 자신의 생동감을 보양하는 것이다. 맞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 활동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자신과 상대방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 노라고 대답할 질문을 한번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네. 인류의 절반에게 족쇄를 채우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처음부터 차단해버려도 되는 것일까? 그렇게 해도 과연 우리는 잃는 것이 전혀 없을까? 설령 그들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얻을 기회를 봉쇄해버리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책임 아래 각자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런 불의는 당사자인 여성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다. 그들의 능력을 발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피해를 입는 셈이다. 얘들아, 여성들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능력을 발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얻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안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아무리 보편적으로 널리 퍼진 관습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정치적으로 여성을 남성이 지배해주는 제도를 정당하지 못하며 또 그런 방향으로 그렇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다. 여성의 권리,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학습지에서는 안 나왔지만 밀입니다. 얘들아, 밀은 공리주의자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밀이 썼던 또 유명한 책 자유주의라는 책이 있다. 맞죠? 그 책에서 이제 인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하면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자. 밀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인가? 라고 묻고 있네. 맞아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건 아니다. 둘은 평등하다라고 보고 있죠. 양성평등의 실현은 인류 전체 유용성의 증진에 기여하는가? 맞아요. 남녀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은 여성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용성을 증진시킨다, 이익이 된다라고 위해서 제시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쵸? 그 다음에 남성은 여성보다 직업 선택에서 우선권을 보장받아야 되는가? 아니다. 지금 양성평등 이야기하고 있다. 노다. 맞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교육 기회를 남성과 여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지 말아야 되는가? 맞아요. 평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예스, 맞네. 평등하게 부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근거로 여성을 차별하는 건 잘못인가? 맞아요.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볼게요. 3. 갑 회사상 입장 나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그럼 갑이 누군지 또 을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가 산출할 결과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의무에서 즉 도덕적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행위의 필연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인간과 모든 창조된 이성적 존재에게 도덕적 필연성은 도덕적 강제로 나타난다. 얘들아, 행위의 옳고 그름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됐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은 바로 의무론자인 칸트겠네. 자, 그 다음 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늘 땅의 발음을 타고 6가지 기의 변화를 부여한 무한한 경지에서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사람이 무엇을 더 기대겠는가? 그러므로 지인은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으며 신인은 공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성인은 명예를 탐내지 않는다. 지인, 신인, 성인 다 나왔네. 얘들아, 지금 나왔던 용어들 도가에서 이상적 인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았죠. 을은 바로 장자인데 장자임을 모르겠으면 그냥 도가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다. 그쵸? 도가에서는 공적, 업적을 쌓는 거에 또는 명예를 쌓는 거에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맞죠? 소박한 거 이런 거 강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나 한번 볼게요. 땡땡 회사의 광고 모델인 A는 광고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광고 촬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성상품화에 대한 이야기네. 그쵸? 성상품화에 대해서 칸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장자 또는 도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한번 골라보자. 자, 먼저 1번 갑. 칸트,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인격을 수단화하는 것임을 명심하세요. 정답이 바로 1번이겠네. 칸트는 성을 또는 인간을 도구로 대하는 이 성상품화에 반대할 것이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할 수 있겠네. 그 다음에 2번 칸트,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광고 촬영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칸트는 광고를 촬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쵸? 그 다음에 장자 도가 볼게요.
개인의 자연적 본성에 따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세요. 얘들아, 도가에서는 자연적 본성에 따를 것을 강조하죠. 하지 말아야 된다가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장자, 미를 실현하기 위해 본인의 추한 부분을 극복해야 함을 명심하세요. 얘들아, 장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악, 미추, 뭐 빈부 이런 거 구별하는 거다, 맞죠? 장자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분별, 차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 추 이런 거 구별하는 거 장자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겠다. 일단 마지막으로 5, 둘의 공통점.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라고 했는데 칸트도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고 그 다음에 도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 칸트는 자신의 인격을, 자신의 성을 도구로 대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장자는 자신의 자연적 본성에 따르는 행위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가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들어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태극이 동하면 양을 낳고 동이 극에 이르면 정하고 정하면 음을 낳는다. 정이 극에 이르면 다시 동한다.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멈춤에 있어 서로 뿌리가 되어 음과 양이 두 표준으로 쓴다. 얘들아, 음과 양이 우주 만물의 원리이다, 두 원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우리 전통 사상인 음양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맞죠? 우리 학습지 할 때도 했지만 음과 양은 우주의 두 원리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어느 것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더 우월하고 하나가 열등한 게 아니다. 둘은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쵸? 이러한 관점에서 자, 기억에 들어갈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한번 찾아보자. 기억이 뭔지 볼게. 사람이 있고 난 다음에 기억이 있고 기억이 있고 난 다음에 부자가 있으며 부자가 난 다음에 형제가 있다. 한 집안의 친족은 이 셋뿐이다. 얘들아, 요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가정 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되는 인간관계는 바로 기억이 들어갈 부부가 되겠다, 그쵸? 부부 다음에 부자 관계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관계가 생겨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음양론의 입장에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천륜의 관계이다. 얘들아, 서로 존중해야 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맞지만 부부가 천륜은 아니라고 했다, 맞죠? 천륜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에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라 부자지간이나 형제 자매 간에 지켜야 되는 윤리를 천륜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수직적인 위기구조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신뢰관계이다. 얘들아, 부부는 수직적 위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3번 각자가 항상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관계이다. 여기서는 항상이 틀렸겠다, 그쵸? 독립적으로 살아야 되지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상호 간의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는 위계적 관계이다. 얘들아, 역할이 구별되는 건 맞지만 위계적, 다른 말로 수직적 관계는 아니다, 그쵸? 그 다음에 5번 둘은 삶의 동반자로서 상호 간에 보완하고 협력해야 되는 관계이다. 이게 바로 음양론의 입장에서 볼 때 부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네.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 학생 답안이다. 답안 중에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갑부터 한번 어떤 입장인지 보자.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자유를 인정해야 되며 이러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다. 사랑을 동반한 성은 인간의 풍경을 유지시키고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한다. 얘들아, 이거 우리 중도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사랑을 전제로 한 성관계 괜찮다. 그 다음에 성적 쾌락의 추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성은 결혼이나 사랑과 굳이 결부하지 않아도 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정당화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만 있으면 된다. 이거는 자유주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그 밑에 답안 한번 볼게요. 둘의 입장을 비교해보면 갑 중도주의는 성적 관계에서 사랑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며 맞네. 그 다음에 니은 성적 관계에서 인격 존중은 필요하지만 상호 간의 동의가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보나? 아니죠, 얘들아. 중도주의에서는 인격 존중도 필요하고 당연히 동의도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동의는 중도주의자들도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우리 그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을은 자유주의자는 그럼 아니라고 본다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겠네. 2번이 틀렸다, 그쵸?
그다음에 자유주의는 성적 관계에서 자발적 동의와 해약 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면 여기까지도 맞고, 결혼한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이것도 맞네. 한편 둘은 공통적으로 성적 관계가 생식적 가치를 반드시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얘들아, 생식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종족 보존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자, 그럼 생식적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은 바로 보수주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 그렇기 때문에 미음도 맞는 설명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갑을병이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자, 먼저 갑부터 볼게요. 성행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전제된 성행위만이 정당하다. 출산을 전제로 한 부부간의 성관계만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이 입장은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겠네. 갑에도 보수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성은 본질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성행위는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해약금지 원칙만 준수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자유주의네.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너무 이제 쉽게 알 수 있다. 그쵸? 자유주의. 그 다음에 사랑을 전제로 한 성적 자유를 인정해야 되며 이러한 성적 관계만이 도덕적이다. 이것은 중도주의라고 할 수 있겠네. 병의 중도주의. 자,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비판 한번 찾아보자. A는 보수가 자유주의에게 하는 비판이네. 얘들아, 이런 문제 풀 때 간과한다 앞에까지 이렇게 끊어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간과한다 앞에까지의 내용이 비판의 주체, 즉 A 같은 경우에는 보수주의의 주장인지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죠. 자, 1번부터 볼게. 결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성적 관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거 보수주의자 맞네. 그런데 이것을 자유주의자 너희는 간과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맞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벌써 1번 나왔다. 그쵸? 그 다음에 B와 E 볼게요. 자유주의자와 중도주의자가 보수주의자에게 하는 비판이네. 사랑이 결여된 성적 관계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얘들아, 이거 중도주의의 주장은 맞지만 자유주의자는 이런 말 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B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C. 중도가 자유에게 하는 말. 간과한다 앞에까지가 중도의 주장인지 보자. 성적 관계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되어야 된다. 중도주의는 굳이 이런 생식적 가치와 성관계를 연결시키지 않았다. 그쵸? 사랑이 전제되면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3번도 틀렸다. 그 다음에 C와 E. 중도주의자가 보수와 자유주의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네. 성적 관계에서 상호간의 인격적 교감이 필요하다. 중도주의자가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간과하고 있나? 간과하고 있지 않다. 그쵸? 보수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상호간의 인격적 교감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간과한다가 틀렸겠다. 그쵸? 그 다음에 5번 D와 F 볼게요. 이거는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자가 중도에게 할 수 있는 비판이네. 성행위의 본질은 사회 안정과 종족의 보존에 있음. 이거는 보수주의자의 주장은 맞지만 자유주의자는 이런 비판할 수 없겠다. 그쵸? D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사랑과 성윤리 단어 문제풀이는 이제 끝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또 넘어오세요. 수고했습니다.